자, 현대적 원자모형 오비탈 얘기를 할게요. 예, 걸렸죠. 현대적 원자모형 오비탈. 자, 현대적 원자모형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전자, 존재, 확률,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전자, 존재, 확률, 모형. 또는 이제 전자, 존재, 구름 모형이라고 합니다. 여기 점이 찍혀 있는데 구름처럼 이렇게 찍혀 있지. 구름처럼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점을 쫙 찍어놨단 말이야. 이거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왜 기침이 나오냐? 90% 이상인 곳을 우리가 점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약속을 했어? 여기는 전자가 존재하면 90%야. 약속을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고? 계산을 한 거야. 여기에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을 토대로 해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 파동 방정식, 분자궤도 함수 여러 이론들을 팍 넣어가지고 슈퍼컴퓨터가 이걸 계산을 한 거야. 그래서 계산했더니 여기 있는 중심에서 핵에서부터 얼마만큼 있었을 때 전자가 존재하는 90% 이상을 곳을 점을 찍어 놓은 겁니다. 이 중에 우리가 이게 무슨 오비탈? S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S 오비탈. 자, 이 오비탈을 S 오비탈이라고 하고요. 자, 얘를 갖다가 조금 매끈하게 찍어 놓은 게 이거야. 그래서 S 오비탈의 모양, 어떤 모양이야? 지구에다가 이렇게 꼬챙이 XYZ 축에 꼬챙이 끼워 놓은 것만이야. 그래서 S 오비탈을 우리가 구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이 S 오비탈의 특징은 이 핵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모두 같은 거야. 그러면 이게 마치 점이 막 찍혀 있는데 아주 진한 안개에 들어갔다고 쳐봐. 그럼 안개 속에 딱 들어갔어. 그럼 탁 진해. 그럼 방향을 찾을 수가 있니? 못 찾잖아. 여기가 어딘지, 내가 얼만큼 왔는지. 이게 S 오비탈의 특징이야. 그래서 구형이고 방향성이 없다. 자, 그럼 얘는 몇 종류만 있어? 구형 한 종류의 오비탈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모든 전자 껍질에 존재한다. 자,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1S, 2S, 3S, 4S 모든 전자 껍질, 모든 주기에 다 존재하는 것이 S 오비탈입니다. 되셨나요? 자, S 오비탈 선생님 지금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오비탈의 종류는 지금 선생님 여기 써놨는데 SPDF만 써놨는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있습니다. 아직도 계산 중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 뭐만 배운다고? SP만 배운다라고 했었지? SP만. 자, 그럼 1S 오비탈, 2S 오비탈, 3S 오비탈이 있는데 이건 1층의 S 오비탈이라는 뜻이고 2층의 S 오비탈, 3층의 S 오비탈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 마치 큰 선물 상자가 있으면 그 안에 또 열면 작은 선물, 또 작은 거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S 오비탈의 구형이면 이렇게 9가 있으면 여기 2S 오비탈, 3S 오비탈, 4S 오비탈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단면으로 돼 있지만 사실 이렇게 구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럼 여기는 전자가 있겠니 없겠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단 우리가 확실하게 하는 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90%가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점이 찍혀 있는 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90% 이상인 거고요. 자, 그럼 1S 오비탈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돼 있네. 2S 오비탈 특징 한번 보시면요. 1층과 2층. 그럼 우리가 앞에서 우리 보호의 원자 모형 할 때 1층과 2층 사이에 전자가 존재한다라고 했어, 안 한다라고 했어? 붕 떠서 공중부양해가지고 전자가 존재 못하지. 그럼 마찬가지 1S 오비탈이 있고 2S 오비탈이 있는데 선생님 앞에서 여기가 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야. 0%. 1층과 2층 사이에 한 곳은 같은 거리에 있었을 때 0%인 지점이 존재합니다. 여기는 무조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야. 그럼 1S, 2S, 3S가 있으면 1층과 2층 사이에 0%인 지점이 있고 2층과 3층 사이에도 또 0%인 지점이 존재하겠지. 그럼 지금 선생님 이거 그래프 외워야 되나요? 아니. 0%인 지점이 한 곳에 있네. 2S 그래프구나. 2S 오비탈. 그럼 두 군데가 있네. 3S 오비탈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S 오비탈.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인 지점이 있다는 얘기야.
자, s 오비탈. 자, 그 다음에 이제 p 오비탈 볼게요. 자, p 오비탈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p 오비탈. 그럼 이게 뭐처럼 생겼다고? 영츠. 뭐처럼 생겼다고? 역기츠. 우리 운동할 때 R형처럼 생겼죠. 그래서 얘를 R형형이라고 합니다. R형. 자, 그럼 R형형인데 EPX 했는데 어떻게 했어? X축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거야. EPY 했으니까 Y축상으로만 있고 EPZ 하니까 Z축상으로만 있는 거야. 몇 종류가 있어? 3종류. 자, 얘는 R형형 3종류고 EPX니까 X, EPY니까 Y. 방향성이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EPX면 X축상으로만 있기 때문에 YZ에서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PY면 XZ 축상에서 전자가 존재하지 않고 EPZ면 XY상에서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중심이 이렇게 있어. 여기 원자핵 중심 있지. 여기서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0%입니다. 우리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인 지점을 마디라고 합니다. 그럼 한 가지. 와, 전자가 우와 이렇게 팔자로 도냐? 아니야.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90%인 곳을 그냥 점을 찍어 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들어봐요. 전자가 한 개의 오비탈에 2개가 들어간대. 그럼 전자 하나씩 들어가냐? 아니야. 이쪽에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에 2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90%인 것만 찍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오비탈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자, s-오비탈은 모든 전자 껍질에 다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맞나요? p-오비탈은 n은 2. 자, 그러니까 주양자수가 2인 두 번째 껍질에서부터 존재합니다. 자, 그러니까 1층에는 s-오비탈밖에 없고 2층에는 이제 s-오비탈하고 p-오비탈하고 2개의 오비탈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d-오비탈입니다. 선생님 그냥 오비탈 모양 보여주려고 한 거야. 이건 f-오비탈입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있지? 그럼 선생님이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오비탈 모양과 크기와 방향 등이 뭐하다? 다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낸 겁니다. 자, 오비탈 모양과 크기와 방향 등이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함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양자수라고 얘기합니다. 양자수. 자, 그럼 양자수 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거 우리 저번 시간 했었나요? 이거 안 했었나요? 요거 다시 한번 보시고 요게 안 적혀 있는데 정리를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것만 따로 정리를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요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양자수 조건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보면, 자, 전자 껍질이 K 껍질 L, M, N 이렇게 있어. K, L, M, N 1층이지? 1층, 2층, 3층, 4층 주양자수에는 1. 그럼 이게 뭐하고 똑같다라고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같은 말입니다. K 껍질 이름하고 주양자수하고 1층, 2층 선생님 편의상 얘기했지만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같은 말입니다. 자, 오비탈의 종류는 N종류만큼 있어. 그 N은 1이니까 여기 몇 종류 있어? 한 종류 있다는 얘기야. 됐니? 여기 몇 종류 있다? 2종류 있다 이 말. 그럼 여기 몇 종류 있다? 3종류 있다. 여기 몇 종류 있다? 4종류 있다 이 말이야. 되셨나요? 자, 그럼 오비탈 수 이렇게 물어봤어. 자, 아까 얼핏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총 오비탈 수는요 n제곱개가 존재합니다. 지금 다 주양자수와 관련 있는 거야. n제곱개가 존재합니다. n제곱개. 그러면 1의 제곱개니까 몇 개야? 한 개. 그러면 한 종류 있으니까 s-오비탈이 한 종류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1층에는. 여기는 2의 제곱개니까 몇 개? 4개. s-오비탈이 한 종류 있으면 p-오비탈이 몇 종류가 되는 거야? 3종류. 그래야지 더해서 4종류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지. 4종류가 아니고요. 4개. 자, 여기는 3개가 있는 거야. 그럼 총 오비탈 수는 3의 제곱개, 9개가 있겠지. 그럼 s-오비탈이 한 종류, p-오비탈이 3개가 있어. 그럼 나머지 d-오비탈이 몇 개? 5개. 그러면 3층에서부터 무슨 오비탈이 존재하기 시작한다? d-오비탈이 존재하기 시작하는구나. 되셨나요? 자, 그러면 4층에는 4의 제곱개니까 몇 개?
16개. 그럼 S 오비탈이 하나, P 오비탈이 3개, D 오비탈이 5개니까 F 오비탈이 7개 있겠네. 1357로 나가네. 자, 그럼 전자의 수는 2n제곱이래. 선생님, 오비탈 수가 n제곱이라고 했는데 2n제곱이라는 말은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다? 2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1주기에는 1의 제곱 곱하기 2니까 몇 개?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차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규진아, 저것 좀 펴줄래? 다행이다. 그 다음 여기는 2의 제곱 곱하기 2가 되니까 몇 개? 8개가 찰 수 있어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3의 제곱 곱하기 2가 되니까 몇 개? 18개가 찰 수 있어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4의 제곱 곱하기 2니까 32개까지 전자가 찰 수 있어 이 얘기야. 그럼 우리 주기율표 외우고 있잖아.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여기 헬륨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하고 뭐 FCl, BrI까지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자, 1층에 여기에 이렇게 핵이 있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몇 개 차? 2개. 2개. 두 번째 껍질이 몇 개 차? 8개. 8개. 세 번째 껍질은 몇 개 차? 18개까지 찰 수 있어. 근데 8개만 차 있지. 네 번째 껍질부터 18개가 차기 시작해. 그럼 선생님, 세 번째 껍질에는 18개가 찰 수 있는데 왜 18개밖에 없어요? 그걸 이따가 오비탈에 전자 배치할 때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 288이야. 수액, 리베붕탄 실산 플랫. 그러니까 요것만 잘 알면 되죠.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외워야지만 전자 배치를 또 알아야지만 뒤에 그 주기율표에서 주기율 변화, 원자 반지름, 뭐 이온 에너지, 이온 반지름, 뭐 원자 가전자수, 뭐 유효 핵전화, 뭐 이런 것들이 경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따질 수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외우지 않고도 생각을 해보면 그것들을 다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 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다시 갈게요. 자, 양자수. 그럼 선생님,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양자화되어 있다.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거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물리를 하는 학생은 이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양자화되어 있다. 양자화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원자에 존재하는 원자에 전자가 존재하는데 이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들의 에너지의 크기가 모두 다 다르다. 이것이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그 다름을 뭘로 결정한다고? 양자수로 그 다름을 결정한다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양자수는 주양자수가 있어요. 주된 양자수. 이걸 우리가 스몰 n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방위양자수. 얘를 L이라고 표시하고요. 이걸 우리가 부양자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자기양자수라는 게 있고요. 자기양자수. 자, 얘는 우리가 ML이라고 표현하고요. 네 번째. 스핀양자수. 스핀이 뭐냐? 스스로 도는 거 스핀이지. 이걸 우리가 스핀 양자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양자수에 의해서 오비탈의 모양, 크기, 방향 등이 결정이 되는데,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아까 뭘로 갖고 다 따졌지? 주양자수 갖고 다 따졌었지. 주양자수. 그럼 주양자수는 뭘 결정하냐면요. 주양자수는 오비탈과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주양자수다 이 말이에요. 오비탈과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주양자수가 선생님 껍질이라고 했는데 1층 있고 2층 있고 3층 있고 4층 있으면 핵에서부터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멀어지고 있겠지. 그럼 멀어지면 에너지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 커진다라고 했지. 그래. 이것이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럼 다시. 자, 여기 잠깐 볼게요. 그냥 덜 쳐져 있지만 그냥 보세요. 1s 오비탈이 있고 2s 오비탈인데 모양 똑같아요. 그러니까 2층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더 크기가 커졌지? 그러니까 2px,
2px, 2py, 2pz가 있는데 3px, 3py, 3pz 어때? 주양자수가 크니까. 크기만 커졌지. 핵에서 멀어졌으니까 에너지의 크기만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양자수가 뭘 결정한다? 오비탈과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주양자수다. 주양자수가 커지면 에너지가 어떻게 돼? 커지는 거지. 그럼 오비탈의 크기도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방위양자수는 뭘 결정하냐면요. 방위양자수, 부양자수는 모양을 결정하는 거고요. 오비탈의 모양. 아까 구형, S오비탈, P오비탈, R형형, D오비탈 아까 다양한 게 5컵 했지? 봤지? 그 다음 얘는 방향을 결정하고요. 스핀 양자수는 전자의 회전 방향을 결정한다. 자, 그러면 이제 양자수 한번 볼게요. 자, 얘가 N은 1이었을 때는 무슨 오비탈밖에 없어? S오비탈밖에 없겠지. 무슨 오비탈? 1S오비탈밖에 없는 거야. 그럼 방위양자수는 무조건 0이 됩니다. 자기양자수도 무조건 0이 되고요. 스핀 양자수는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서 2개 들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하를 갖습니다. 아니, 전하를 갖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값을 갖는다. 이건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럼 N은 2였을 때는 몇 종류의 오비탈이 있다라고 했어? 2종류의 오비탈이 있지. 2S, 2P 오비탈이 있단 말이야. 그럼 S 오비탈은 무조건 0입니다. 그러니까 한 종류만 되는 거야. 모양이. 그 다음에 얘도 0이 되고요. 그럼 2P 오비탈은 방위양자수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방위양자수는 n-1 값을 갖더라 이 말이야. n-1 값. 그러니까 2에서 1 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있겠어? 2px, 2py, 2pz 이렇게 세 종류의 방향을 갖겠지. 자, 그 다음에 n은 3이었을 때는 그러면 자, 자기양자수부터 보여요. 자기양자수는 어떻게 되냐면 0을 포함한 플러스 마이너스 L 값을 갖더라. 뭐 포함? 0 포함. 그럼 얘는 0이야. 그럼 얘는 1이니까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그러니까 3개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N은 3, K 껍질에는 3S. 자, 3P, 3D 오비탈 이렇게 세 종류가 있겠지? 그럼 3S 오비탈은 무조건 0이야. 자기양자수도 0이야. 3P는 얘는 그럼 얼마를 가져? 1을 가져. 방위양자수는. 그 다음에 얘는 얼마를 가져? 2를 가져. D 오비탈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그러니까 얘는 몇 개? 5개를 갖는다 이 말이야. 자, 스핀 양자수는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S 오비탈은 무조건 0이구나. P 오비탈의 방위양자수는 1이구나. D 오비탈은 2구나. 자기양자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을 포함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갖는구나.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고요. 자, 오비탈의 표현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오비탈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거는 뭘 표현하냐면 주양자수. 주양자수가 뭐야? 껍질 이렇게 얘기하지. 여기서는 이게 뭐야? 오비탈의 종류, 무슨 종류인지. 자, 그 다음 이건 뭐야? 전자수. 오비탈의 전자는 몇 개씩 들어가? 하나의 오비탈에 2개씩 들어간다라고 했지. 이건 뭘 표현한다? 방향을 표시해준다. 그럼 얘는 2층에 p 오비탈의 x축으로 전자가 하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냈던 숙제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제 양자수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겠지.